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참, 나 진짜.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티볼리가 아닌 코란도. 요즘 들어서 코볼리라는 말도 하던데, 네, 티볼리를 닮은 코란도. 네, 시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티풀 코란도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그냥 차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차를 발표하고 나서 시승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시승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지 여러분들 조금씩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감질나셨잖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멋지네. 앞모양 이거 누가 이걸 가지고서 앞모양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전면 디자인은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이게 램프가, 저는 이게 세 개가 각각 나눠져 있는지 한 덩어리인지 궁금했었는데 각각 나눠져 있고 꽤 비용도 나름대로 좀 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램프를 가지고서 세 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냥 앞에 렌즈가 하나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LED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9개가 여기 막혀 있어요. LED를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반사형 LED를 사용을 했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건 상향등인지 코너링 램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잘 만들었어요. 딱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전면 디자인입니다. 램프 디자인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이게 꼼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잘 감싸 놓은 게, 여기가 견인고리 장착하는 자리인데 견인고리 장착 자리가 그냥 뚝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꽤 세련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레이더 시스템도, 레이더가 보통 막 이런데 막 멋없게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기 쉬운데 레이더도 그래도 이 차체하고 어느 정도 좀 통일성 있게 약간 좀 잘 숨겨놓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레이더 위치도 좋고 레이더의 형태도 잘 돼 있습니다. 데일라이트도 일자로 돼 있으면 좀 멋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대로 꽤 멋있어요. 지금 전면부는 지금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정말 잘 만들어진 전면부입니다. 티볼리 생각나죠? 티볼리 생각. 근데 티볼리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티볼리보다 한 차원, 두 차원 이상 더 높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티볼리 때 약간 좀 돈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게, 여기서 이제 티볼리로 돈 많이 벌어서 디자인 제대로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코란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쌍용차 대리점 분들도 계시고 뭐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이 다 처음 보기 때문에 뭐 아주 지금 굉장히 그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깜빡이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깜빡이가 약간 LED는 아닌데 뭐 후면 깜빡이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위치는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위치를 좋아하지만 요즘 이렇게 낮추는 게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뭐 요즘 그러려니 하겠죠.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뒷부분에 특히 테일램프가 너무 두툼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두툼한 느낌은 아니고 뭐 나름대로 이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두 가지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보니까 벌브 타입, 그러니까 여기다 램프를 넣을 수도 있고 LED를 넣을 수도 있게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크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촌스럽지 않게 이걸 구성을 잘 했어요. 진짜 이번 쌍용차는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정말 놀랬어요. 정말 여러 곳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뒷모양은 앞모양에 정말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만큼의 뒷모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라는 느낌이고요. 크롬 라인이 되게 독특한데, 여기까지 가다가 이거 더 가면 이거 쏘나 되겠다, 여기서 끊자 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쏘나 좀 다르고, 근데 여기서 이게 뭔가 단차를 좀 만들어냈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우, 컬러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차콜인가요? 이게 지금 실내라서 조금 더 어둡게 보일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는 더 어둡게 보일 텐데,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쌍용차에서 이런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실내입니다. 와, 핸들이나 계기판도 진짜, 와, 이게 스파이샷에서 봤던 거하고 딴판이네요. 제가 스파이샷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기판의 디스플레이가 좀 촌스러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르면 정말 화려하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게 쌍용차가 이걸 굉장히 앞서갔다는 게 지금 충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현대차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선명하고, 물론 지금 실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트렁크도 여기서 닫아지나? 트렁크도 닫아지네. 이야, 이거 뭐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 놀라운데? 조용해. 실내도 되게 조용해. 진짜 너무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전체적으로 좋은 게 쫙 깔려 있어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착 가라앉고 이제 굉장히 안심이 된다, 안정됐다, 이 차는 안정된 자동차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이제 예를 들면 크롬 같은 게 너무 세요. 크롬이 너무 반짝반짝 크롬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크롬이라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매트한 느낌을 살짝 준 크롬인데, 여기는 그냥 맥기를 입힌 것 같은, 옛날 플라스틱 그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맥기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롬이 여기도 있고 요 손잡이 스위치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세서 요거 조금 세다, 너무 반짝거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반짝거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짝거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 반사가 되고 반사가 균일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반짝거리는 건 사실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들 보면 여기에 지금 인피니티 라이팅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걸 오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팅이 이 안으로 축축축축축축 수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없이 반복이 차차차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저쪽 편에도 또 이렇게 수없이 축축축, 그러니까 이 안에 마치 깊이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라이팅을 해놨습니다. 인피니티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고속버스나 이런 데서도 간혹 보여지는 그런 인테리어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차 처음 딱 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이게 쌍용차라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쌍용차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차를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타보셔야만 쌍용차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일단 한번 쌍용차인 걸 감안하지 않고도 이 정도면 상품성 괜찮은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인데, 한번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색상들이
이 코란도만큼은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색깔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과 흰색과 회색과 검정색과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깔들은 어지간한 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촌스럽지 않게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지금 공회전 시동을 막 걸었는데 공회전 소리도 지금 양호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원래 쌍용차 공회전 소리가 이 정도로 차분했던가?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까랑까랑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만족스러운 그런 전반적으로 이 코란도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잘 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차를 타보기 전에 얘기예요. 차를 타보고 나서는 어떨지 아마 생각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서 차를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시승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니까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오토로 돼 있어야지. 네, 이거 진짜 반갑다. 여기에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아니지, 이건 비상등이 아니고 이건 미안등 스위치. 이걸 누르면 3번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쌍용차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딱 누르는 순간 3번 깜빡거려주는 기능.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기능이잖아요. 한국에서만 쓰는 비상등을 미안등으로 쓰는 진짜 유일한 나라.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딱 맞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기판 멋있어요. 계기판 멋있어요. 아니, 이게 멋있을 수가 있어. 왜? 이게 쌍용차인데 네, 알겠습니다. 왜 쌍용차가 왜 멋있어? 이건 정말 이게 웬일이야. 이거 진짜 촌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촌스럽지가 않아. 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달아놨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나쁘게 보려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봤다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좋게 봅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이 있어서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지금 오토 스탑 작동 중이라고 여기 이만하게 딱 나오는데 사실 저기 나올 이유가 있나 싶긴 하네요. 저거 안 나와. 지금 계기판을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보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RPM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오토 스타트 스톱 어떻게 끄니? 여기 있다. 오토 스타트 스톱 시스템 꺼짐이라고 되고 전방 차량 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전방 차량이 지금 멀리 있으니까 앞차가 출발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여기 이렇게 가운데 딱 나타나는데 양쪽으로 벌어지고 내비게이션이 총천색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이거 이거 멋있는 거 인정. 근데 요 부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급히 지금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또 경고를 해주는군요. 놀라워라 진짜. 놀라워라. 와, 이거 진짜 쌍용차 맞습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브레이크 감각은 조금 묘합니다. 브레이크는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보통 우리가 브레이크 좋다고 느끼는 건 독일 차들 타보면 브레이크가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이건 딱 이게 좋다라는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묘하게 좋은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현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구현해내는 걸 조금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이 차는 브레이크가 반발이 좋은 브레이크 감각은 반발도 단단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차가 명확하게 서겠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잘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차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바닥까지 그냥 들어가요. 지금 브레이크에 이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브레이크 감각을 갖고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차도 그런지는 한번 다른 차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포니처럼 쑥 들어가는데 마치 브레이크의
공기가 좀 찬 것 같은 그런 느낌? 브레이크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인데요. 앞이 안 차는. 압이 안 차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엔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우리가 디젤이고 1.6L 엔진이고 1.6L 엔진을 약간 쥐어짠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엔진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정숙하다고 해서 정말 무슨 뭐 럭셔리 자동차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소형 SUV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겁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겔겔겔 하는 소리를 디젤 운전자들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인천대교 구간 단속 전까지는 조금 달리고 구간 단속에서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만 사용해 보시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간 단속 전까지 좀 달리라고 하시는 건 뭔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벌인 교통사고 없는 날 캠페인입니다. 길을 걸을 때나 저희는 어디까지나 준법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달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엔진이 정말 공회전에서 정말 조용하고 가속할 때도 나름대로 이 소리의 크기보다 소리의 질감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갈갈갈갈갈갈 이 소리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가속할 때도 끝까지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건데 네, 놀랍게 잡았습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잡았지? 정말 어떻게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잘 잡아냈어요. 쌍용차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무슨 차선을 지금 살짝 넘으려고 하니까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러면서 경고를 딱 해줘요. 차선 유지. 진짜 놀라운데? 봐봐요. 자기가 이게 뭐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핸들을 잡으십시오 나오고 좀 더 하면 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무서워요?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나오고 뭐 차선 이탈 방지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 차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 확실하게 해줘요. 정말 확실하게 해주는데 이게 모빌아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모빌아이가 갖고 있는 토탈 솔루션인데 모빌아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딱 막아줘요. 모빌아이의 특징이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서 차선을 완전히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이스라엘 회사, 지금 인텔의 자회사가 돼 있죠. 네, 그 모빌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인데 문제는 그 모빌아이 제품은 HDA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선 한가운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장자리로 갔다가 넘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약간 차선 가장자리로 왔다 갔다 약간 갈지자로 가게 되죠. 크루즈를 한번 해볼까요? 크루즈를 하면 조금 더 잘 될까요? 크루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좁혀보죠. 거리를 이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차에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나면 뭔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데 그 안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굉장한 수준입니다. 정말 안심이 돼요. 그냥 뭐야 이렇게 편해? 핸들을 안 잡고도 이렇게 안심이 돼? 이런 느낌. HDA가 비록 없습니다만 HDA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쭉 가는 기능 이런 거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핸들을 안 잡고도 차선을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 없이 제가 고의로 막 넘어가게 하지 않는 이상 꽤 잘 유지해주는,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려고 할 때 툭 들어오고 넘어가려고 할 때 툭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꽤 잘 잡아주는, 네, 꽤 잘 잡아주는 그런 차선 유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선 안 넘어가는 거죠, 이거. 네, 이 정도면 안 넘어가고 그냥 안정이 딱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니까요,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쌍용차 왜 이랬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아, 정말 놀랍습니다. 속도를 막 높였는데 속도가 지금 이 차의 그 속도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야 너 한 200km로 가 이렇게 세팅을 해도 지금 구간 단속이 시작되니까 속도를 알아서 줄이네요. 속도를 자기가 줄여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한 건 170km인데 170km로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시속 93km, 시속 97km로 지금 맞춰져서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는데 이 계기판에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네,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달려 있는데요. 통풍 시트는 요 스위치 부분이 조금 촌스러워요. 요거랑 요 크롬 부분이랑 어쨌든 요것도 왜 잘 나가다가 꼭 요런 것들이 갑자기 깨는 게 좀 있어요. 요 부분도 왜 이렇게 만들까? 잘 나가다가 어쨌든 이 부분이 수납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뭐 충분히 잘 합니다. 폰을 넣으면 딱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 기울기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니로를 타는데 니로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위에. 그래서 출발하면 이게 떨어지죠. 니로 EV 같은 경우 요게 스마트폰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 그냥 USB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조금, 그냥 이 부분이 조금 좀 엉성해요. 이게 나머지 부분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이 차에 정말 잘 만들어진 부분은 요 중간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헤드램프 부분, 전면부 돈을 굉장히 집중한 티가 납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도 집중한 면이 있죠. 그런데 돈을 별로 들이지 않은 부분이 간혹 몇 군데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걸 어떤 부품 회사에서 요걸 한 덩어리로 납품을 했을 텐데요. 이 부품 회사는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마침 코란도 씨가 가네. 저 차의 후속이 이 차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차하고 이 차하고 어떻게 같은 차일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저 차는 뭔가 껑충하고 마르고 뭔가 좀 그냥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그냥 차 자체가 그냥 멋있거든요. 그냥 와, 이건 멋진 차다. 진짜 고급이고 진짜 이 정도라면 한번 가져볼 만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로 만들어졌어요. 이 차 주행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행 성능을 보는 건 크게 4가지 정도 되잖아요. 핸들링, 브레이킹 성능, 서스펜션 뭐 이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 노면의 잔충격은 굉장히 잘 억제해 놨습니다. 지금 19인치 타이어 맞나요? 19인치 타이어가 지금 껴져 있는데 19인치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SUV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롤링도 지금 롤링이 어떻게 이렇게 억제되지? 롤링 억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너링을 했을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우 높은 만족도의 그런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보통의 SUV를 타고 갈 때는 와, 이거 너무 코너링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그런 길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너링 성능,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코너링 성능이죠. 그런데 지금 노말 스포츠, 노말하고 스포츠 놓고 봤을 때 괜찮은데요? 노말하고 스포츠는 스포츠로 세팅해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스포츠로 바꿨다고 해서 느낌이 확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노말하고 같네요. 스포츠는 아마도 변속되는 시점을 조금 늦춰서 조금 RPM을 높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입니다.
코란도의 경쟁 모델이 뭐다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투싼을 경쟁 모델로 가져와 봤습니다. 확실히 이 투싼의 경쟁 모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과거에 코란도 C와 투싼을 비교했을 때 코란도 C가 투싼보다 좀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상고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 지금 울퉁불퉁한 곳이어서 그런데 여기가 30이고 이쪽은 지금 27, 네, 범퍼 끝단이 27, 30으로 양쪽 두 차가 굉장히 좀 범퍼 끝단의 높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란도 1승 1대 0. 그러면 범퍼가 높으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한 단계를 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그런 높이를 아래쪽으로 조금 더 끌어내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퍼 부분 끝을 높이고 그 밑을 좀 더 낮춰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깎아내리는 느낌을 만들어냈죠. 최저 진입각을 최대한 더 끌어내도록 여기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에도 꼼꼼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트렁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뭐 두 가지 타입이 있겠죠. 어떤 트렁크는 범퍼가 있고 그 범퍼 아래쪽으로 트렁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트렁크 리드가 해치가 범퍼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들이 있죠. 범퍼 위쪽으로 트렁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틈이 반드시 생겨야 되거든요. 모든 차들이 여기 트렁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단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를 딱 닫으면 딱 닫을 때 그때 이제 그 완충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옆은 단차가 괜찮은데 밑은 단차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는 똑똑하게도 위가 아래쪽을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차가 뭐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들어서 보기 드문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깔끔한 차가 드문데 지금 약간 이렇게 덮는 형태로 해서 정말 단차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장자리 단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란도가 그렇게 트렁크 공간을 강조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트렁크를 보죠. 지금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 트렁크와 이 트렁크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 지금 단차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선이 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없으면은 다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코란도는 똑똑하게 이걸 위에서 아래로 덮어서 단차가 안 보이게 해놨다. 그리고 뒤에 여기 파팅 라인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투싼을 보고 이 파팅 라인이 도대체 뭐냐, 의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게 요렇게 열리라고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의도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코란도 2승 2대 0. 뭐 트렁크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렁크가 보통 이제 투싼의 트렁크는 여기서부터 이 선반까지의 높이가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코란도는 요 트렁크에서 요 선반까지가 아니라 요 천장까지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요 밑에까지 다 트렁크 공간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 이게 트렁크 공간이라고? 아무튼 이 차는 네, 여기까지를 트렁크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봤을 때 트렁크 공간 어떠세요? 넓은 것 같으세요? 트렁크 공간의 깊이를 보면요, 여기 닫히는 곳 전까지 87cm, 이쪽으로는 가장 깊은 곳이 135, 가장 짧은 곳이 102 정도 됩니다. 지금 투싼하고 비교하면 트렁크 공간이 월등히 작아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135, 이 폭은 똑같아요. 가장 깊은 곳 폭은 똑같고 가장 짧은 곳은 조금 더 넓군요. 105 정도 되고요. 77이 채 안 되는 정도? 깊이가 77밖에 안 돼요. 높이는 놓고 보면 높이도 사실 지금 작거든요. 높이가 70이 채 안 됩니다. 높이도 작아요. 코란도 1패 2대 1. 근데 어째서 투싼보다 더 넓다고 하느냐? 이걸 열어놓고 재거든요. 코란도는 이걸 열고 잽니다. 이걸 열고 재면 여기가 90이 돼요.
이걸 열구제니까 90이 되지. 그러면 저쪽 차도 이걸 열구제하죠. 네, 열구제 명분이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이게 경쟁차 투싼에 비해서 이 트렁크의 높이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디자인됐어요. 지금 보면은 제 허벅지 정도 오는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은 위치에 지금 트렁크 바닥이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 이렇게 높으면 뭐 디자인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요소수 탱크도 들어가야 되고 연료통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등 패키징 하는데도 어렵고 외부 디자인에도 그렇고 어쨌든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짐을 넣고 뺄 때 사실 빼는 건 더 쉬워요. 허리 높이니까 뺄 때 더 쉬운데 넣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 트렁크 공간은 넓다고 말하기는 그렇게 맞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깊이나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뒷좌석을 폴딩하는 기능이 투싼은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스위치가 요 뒤에 있습니다. 사실 뒷좌석 트렁크를 접을 때는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운전 승객이 이제 뒷좌석으로 이렇게 눕힐 때는 여기 있는 게 편한데 이 차는 이 뒷좌석 폴딩을 아마도 그냥 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도가 많이 기울어진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많이 기울어지면 아주 미묘한 정도의 기울기를 더했는데 사실 뒤로 기울어지는 정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 정도면 승용차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훨씬 편한 공간입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이 정도라면 사실 더 바랄 바가 없다? 이런 정도고요. 투싼은 좀 이건 이렇게까지도 되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 괜찮은 정도라는 느낌이 드네요. 시트 자체의 질감은 지금 뒷좌석에 앉아 보니까 이 가죽 소재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납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시트 납품한 회사는 진짜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냈죠? 가죽의 소재나 색깔이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투싼이 훨씬 넓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상하게 투싼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투싼에 보면 뒷좌석에 이 등받이를 눕히는 각도가 이거는 뭐 옆을 당겨서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누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차에서 어떻게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공간을 잘 뽑아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무릎 공간이 뭐 한 뼘이 아니고 그 이상이 남습니다. 한 뼘이 넘게 남아. 이게 어떻게 이 차에서 이 작은 차에서 이 작은 휠베이스에서 어떻게 이걸 뽑아냈죠? 정말 투싼은 정말 이 부분에서는 공간 면에서는 투싼이 그냥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로는 코란도가 동급 최고의 실내 거주 공간과 동급 최고의 트렁크 공간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재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코란도 2패 2대2 IP부터 뒤까지를 재보면 155 정도가 나오네요. 155 뒷좌석의 엉덩이까지를 재보면 155 정도가 나오는데요. 코란도를 재보면 코란도가 실제로는 더 넓네요. 160 잠깐만. 코란도가 실제로는 160으로 한 5cm 정도가 더 넓은 걸로 보이는데요. 코란도가 시트가 조금 더 넓거나 이 앞좌석의 시트백이 조금 더 두껍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실내 거주 공간이 코란도가 조금 더 넓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등받이를 더 많이 기울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사소하게 조금씩 더하면서 투싼이 조금 더 넓은 차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쌍용차 코란도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전까지 쌍용차라면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보는 자동차, 뭐 그런 느낌이 솔직히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쌍용차 코란도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정말 상품성을 최대한 올려서 만든 자동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쌍용차 입장에선 큰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한 모험을 한 건데 이 모험과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한용이었습니다.